124억 달러, 한화로 18조 원입니다. 뭐냐고요? 어제 발표된 한 기업의 분기 손실이에요. 삼성전자 2024년 연간 영업이익이 32조 원이었거든요. 그 절반이 넘는 돈이 3개월 만에 날아간 겁니다. 어떤 회사냐고요? 스트래티지, 옛날 이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비트코인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가진 기업이에요. 회장은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절대 팔지 마라. 영원히 보유하라. 5년 동안 이 말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회사가 지금 물에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22일 만에 48% 빠졌거든요. 시가총액 1300조 원 증발. 대한민국 1년 예산의 2배가 3주 만에 사라진 거죠. 근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왜 떨어졌나가 아닙니다. 그건 뉴스 검색하면 다 나와요. 워시 지명, 기술주 하락, ETF 유출, 다 아는 얘기죠.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폭락 속에서 흥미로운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첫 번째 이상한 일부터 볼게요. 1월 29일 트위터에 스크린샷 하나가 돌았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가 10,000 BTC를 팔았다.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 정체가 뭔지 아무도 몰라요. 2011년에 나 이제 다른 일 할게 라는 메일 하나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14년째 연락 두절. 미제 사건이에요, 이건. 근데 이 사람 지갑에 110만 개의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로 125조 원. 세계 부자 순위 22위 정도 되는 돈이에요. 일론 머스크 재산의 절반. 근데 한 번도 안 팔았어요, 14년 동안. 그 사토시가 팔았다? 시장이 난리가 났죠.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나 빠진다 하면 그건 선장이 배 버리는 거잖아요. 그 결과 24시간 동안 18억 달러가 청산됐고요. ETF 유출은 10억 달러였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14까지 급락했어요. 공포 탐욕 지수 14가 어느 정도냐면요, 2022년 FTX 터졌을 때가 22였거든요. 그때보다 더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근데요, 블록체인 분석업체 아캄이 확인했어요. 결과는 가짜였습니다. 포토샵이었어요. 아캄 공식 발표를 한번 보시죠. 사토시 지갑은 16년째 움직인 적 없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때 허위 정보로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해도 블록체인은 거짓말을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죠. 블록체인은 투명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캄에서 사토시 지갑 알림 설정하면 진짜 움직이는 순간 푸시 알림이 와요. 근데 사람들은 확인 안 했죠. 그냥 트위터 보고 패닉셀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공포 심리일 수도 있고, 근데 좀 아이러니하긴 하죠. 탈중앙화 자산이 중앙화된 소셜미디어 루머 하나에 흔들렸으니까요. 이건 방탄조끼 입고 심장마비로 죽은 격이죠. 가짜뉴스는 가짜였어요. 근데 진짜로 움직이는 지갑들이 있었습니다. 자, 사토시 나카모토는 안 움직였어요. 근데 사토시 시대 채굴자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토시 시대가 뭐냐면요, 2009년부터 2010년 비트코인이 거의 공짜였던 시절이에요. 한 블록 캐면 50BTC 받았거든요. 그때 1BTC가 0.07달러였어요. 피자 두 판에 1만 BTC 줬던 시절이죠. 지금 그 피자 값이 얼마냐면요, 6,600억 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비싼 피자예요. 이 사람들 지갑이 13년, 14년 동안 안 움직였어요. 생각해보세요. 2018년 80% 폭락, 2020년 코로나 폭락, 2022년 FTX 사태, 다 버텼죠. 혹시 다이아몬드 핸드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이 원조 다이아몬드 핸드예요. 비트코인이 0.07달러일 때부터 믿었던 사람들, 아무도 안 믿을 때 컴퓨터 돌려서 채굴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최근에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에 2000BTC가 코인베이스로 이동했고요. 1월 말에는 909BTC가 13년 만에 활성화됐습니다. 그리고 2월 2일에는 2819BTC가 팩소스로 이동을 했습니다. 크립토 퀀트 연구 책임자 줄리노 모레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적으로 사토시 시대의 채굴자들은 시장의 주요 변곡점에서 비트코인을 움직인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솔직히 잘 모릅니다. 보안 업그레이드일 수도 있고 상속 준비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대부분은 거래소 지갑으로 안 갔습니다. 근데 타이밍이 묘하긴 하죠. 14년 동안 절대 안 움직이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비유하자면요. 삼성 창업주 손자들이 갑자기 주식 정리하기 시작한 격이에요.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움직임 자체가 눈에는 띄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그런데 오지들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더 큰 손들이 움직이고 있어요.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죠. 엄청난 호재였습니다. 드디어 기관 자금이 들어온다.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편입됐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들 환호했죠. 실제로 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블랙록 IBIT 하나만 해도 누적 순유입이 550억 달러였어요. 현재 78만 BT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유통량의 약 4% 정도 돼요. 비유하자면요. 삼성전자 주식의 4%를 한 회사가 들고 있는 거예요. 국민연금이 삼성전자 9% 정도 갖고 있거든요. 블랙록이 비트코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민연금의 절반 수준인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1월 31일 블랙록이 5.28억 달러를 매도했습니다. 그날 비트코인이 9개월 최저가 찍었어요. 탈중앙화 자산이 블랙록 하나의 결정에 흔들린 겁니다. 기관이 들어오면 좋을 줄 알았죠. 근데 기관이 들어오니까 기관 논리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기관들은 신념으로 투자 안 합니다. 리스크 관리하고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해요. 변동성 커지면 줄이고 안정되면 늘리고 차갑게 계산해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서 좀 의미 있는 사건이 있었어요. 블랙록이 2026년 1월에 커버드콜 비트코인 ETF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에요. 쉽게 말하면 비트코인의 광기를 빼겠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를 관람열차로 바꾸겠다는 거죠. 야후 파이낸스 분석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신청은 비트코인 변동성 시대가 끝났다는 신호다. 비트코인이 전통 자산으로 길들여지고 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비트코인이 자산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엔 뭐였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월가에 반대하는 자산, 탈중앙화 이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월가 최대 자산운용사가 4% 들고 있어요. 그들이 팔면 시장이 흔들립니다. 그들이 길들이겠다고 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비유하자면요. 혁명군이 정부군에 편입된 격이죠. 이게 승리인가요? 패배인가요? 글쎄요.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겁니다. 이제 블랙록 얘기했으니까 개인 중에 가장 큰 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가장 큰 강세론자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이에요. 이 사람 비트코인계 전도사죠. 2020년부터 비트코인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이 11,000달러였어요. 뭘 했냐면요. 회사 현금을 다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해서 비트코인 샀습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 영원히 팔지 않겠다. 100만 개까지 모을 거다. 현재 71만 3,502 BTC를 보유하고 있고요. 세계 1위입니다. 그런데 지금 평균 매입가는 76,052달러고요. 어제 기준으로 67,000달러를 현재 비트코인이 찍고 있죠. 그렇게 되면 미실현 손실이 65억 달러입니다. 어제 발표된 2025년 4분기 실적은 124억 달러 순손실이에요. 주가는 고점 대비 75% 하락했고요. 8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유명 비트코인 비판론자 피터 시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스트래티지의 매수가 비트코인 550%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그들의 매수력이 약해지니까 가격도 떨어진다. 비트코인은 스트래티지가 결국 팔 때까지 바닥을 못 찾을 것이다. 그럼 세일러는 팔 생각이 있을까요? 없답니다.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변동성은 사토시가 신자들에게 주는 선물이다. 대단하죠? 손실이 9조 5천억인데 선물이래요.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포인트는요. 세일러는 혁명가처럼 말해요. 신자, 선물, 영원히 등 이런 말을 하죠. 그런데 실제로 하는 일은요. 주식 발행하고 채권 발행하고 배당 올리고 자금 조달해서 비트코인 사는 거예요. 이건 신념의 영역이 아니라 재무 관리의 영역입니다.
스트래티지가 버티면 비트코인도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스트래티지가 팔면 71만 개 비트코인이 시장에 쏟아집니다. 탈중앙화 자산의 가격이 한 기업의 재무 상황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도 좀 아이러니하죠. 자, 여기까지 봤으면 좀 정리가 필요하겠죠.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가짜뉴스 하나에 2조 6천억이 청산됐다. 블록체인은 투명한데 확인 안 하고 던졌어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그냥 공포였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는 14년 버틴 우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팔려는 건지 정리하는 건지 모릅니다. 근데 타이밍이 묘하긴 합니다. 세 번째는 블랙록이 4% 들고 팔면 시장이 흔들린다. 이건 분명해요. 기관이 들어오니까 기관 논리를 따라갈 거예요. 네 번째는 블랙록이 변동성 줄이는 상품을 신청했다. 이건 비트코인을 길들이겠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세일러가 혁명가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재무관리다. 비트코인 가격이 한 기업 재무에 달려 있다는 얘기죠. 홍콩의 가상자산 플랫폼 시그널 플러스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전통 금융과의 통합 속에서 가상화폐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혁명으로 시작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월가에 반대하는 자산. 근데 지금은 자산이 되어가고 있어요. 월가가 4% 들고 있고 월가가 팔면 흔들리고 월가가 길들이겠다고 상품을 만들고 있죠. 이게 승리인지 패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이게 과연 미국만의 일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입자 1000만 명 이상. 국내 거래량의 90%가 업비트와 빗썸에 몰려있죠. 그리고 2026년에 큰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인 가상자산 거래 허용, 두 번째는 비트코인 현물 ETF 논의 시작, 세 번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 종료 대비. 한국도 제도권 편입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은 곧 한국의 미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오를지 떨어질지 저는 잘 모릅니다. 3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고 15만 달러 간다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근거는 있겠죠. 다만 오늘 말씀드린 건요, 가격 얘기가 아니라 구조 얘기입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고 있다. 그걸 어떻게 볼지는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